저는 이번 강의를 맡게 된 송주은입니다. 저는 현재 한솔복지관 미술치료사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우리 아이들을 얼마나 건강하고 그리고 정신적으로 긍정적인 아이로 성장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함께 알아보는 시간을 가질까 해요. 우리 아이들이 기질적으로 갖고 있는 요인으로 인해서 우리 아이는 변화될 수 없다. 우리 아이는 까다로운 아이다. 이렇게 단정지어서 말씀하시는 어머니들이 있는데요. 그런 단정을 오늘 우리 생각을 좀 깨보는, 그리고 어머니들의 양육 방식에 의해서 충분히 변화될 수 있는 가능성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기로 하겠습니다. 이러한 우리 아이의 변화된 양육 그리고 성장의 길을 기질과 성격으로 우리가 설명해 보면서 오늘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우리는 모두 나 자신도 그리고 나의 자녀도 사회성이 좋고 사회적인 인간이 되길 희망합니다. 그러나 누군가에게 너무나 쉬울 수도 있고요. 또 다른 누군가는 너무나 어려운 일이 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과연 개개인이 가지고 있는 기질, 성격 특성이 사회성과 어떤 관계가 있을까요? 자, 그러면 우리 기질의 정의에 대해서 우선 먼저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기질은 우선 유전적으로 타고난 개인의 특징으로 변화가 어렵고 개인의 후천적 경험에 영향을 주기도 하고 받기도 합니다. 이런 기질이 외부 환경의 상호작용으로 나타난 결과가 성격이 되고요. 사람들은 흔히 자신의 특성을 설명하기 위해 성격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성격이란 인지와 행동 과정에서 나타나는 개인차로 이러한 개인차가 일관된 유형으로 나타나는 것을 말합니다. 성격에 따라 동일한 상황을 겪어도 이에 반응도 다르고 정서 표현도 다르게 나타나고 또 일관되게 나타나기도 합니다. 이러한 성격은 기질과 환경적 요인에 형성되고요. 영향을 받게 되고, 그렇다면 그런 성격 형성해 주는 요인들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자, 먼저 그러면 사진을 한 장 보겠습니다. 사진을 보면 어떤 상황일까요? 아이 자신 앞에 놓인 맛있는 음식을 보고 참고 있는 상황으로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이 사진에서처럼 아이들은 무언가 인내하고 참는 것은 매우 어려운 부분입니다. 이는 아이들은 자기 중심적 사고로 세상을 바라보기 때문에 그런데요. 이러한 아동의 인내와 참을성에 대해 많은 분야에서 연구가 이루어졌어요. 그 중에서 만족 지연 능력에 대한 연구가 가장 대표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만족 지연 능력은 충동을 통제하고 만족을 지연시킬 뿐 아니라 좌절 상황에서 포기하지 않고 노력을 계속할 수 있는 능력이기도 합니다. 또한 자신의 목표를 달성하도록 하는 조절 능력과도 높은 연관이 있습니다. 만족 지연 능력은 정서적 유능성 또는 정서 지능이라고 정의되는데요. 개인의 성취나 사회적 기능의 핵심적인 요인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정서적 유능성의 기본 틀은 취약정 아동 초기에 대부분 완성이 됩니다. 이는 기질과 부모의 양육 행동을 기반으로 하여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런데요. 그렇다면 이렇게 우리 아이들의 유능성에 큰 영향을 미치는 정서란 대체 무엇일까요? 정서란 말은 우리가 매우 흔히 사용하는 말이죠. 실제 정서라는 말은 우리가 많이 사용하지만 단어로 우리가 설명을 하자 하면 잘 표현이 안 돼요, 어려워요 하시는 분들 많을 거예요. 가장 쉽게 표현할 수 있는 말은 감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영아는 언어적 발달이 되지 않아서 자신의 의사를 말로 표현하기 어렵기 때문에 자신이 느끼는 정서를 양육자에게 표현하면서 양육자와 정서를 나누고 서로 상호작용을 하게 되죠. 그런데 이러한 상호작용인 정서의 표현도 아이들의 기질에 따라서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어떤 아동은 매우 까다로워서 늘 보채거나 울음을 터뜨리기도 하고요. 또 어떤 아동은 마냥 행복한 듯 웃기만 하거나 울음을 터뜨려도 양육자에 의해 금세 달래지는 진정되는 그런 아이들도 있죠. 이처럼 정서는 영아의 의사소통에 있어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데요. 이런 정서는 1차적 정서 그리고 2차적 정서로 분류될 수 있습니다. 자, 1차적 정서는 어떤 부분이 있을까요? 자, 화면에 보시면 기쁨, 공포, 분노와 슬픔, 이 부분이 1차 정서에 속합니다. 자, 그러면 2차 정서에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2차 정서는 자의식, 우리가 사회적 정서라고 불리는데요. 당혹감, 공감, 질투, 수치심, 이런 부분이 여기에 속하게 됩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학령기 아동들에게 보여지는 사회성 문제, 그리고 정서행동 장애, 이 부분들이 이에 속하는데요. 이게 2차적 정서의 문제로 인해 발생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한 예로 들면, 아동은 공감을 통해서 타인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느낌으로써 다른 사람의 마음을 이해하게 되는데요. 이러한 상대방의 감정을 이해하지 못하고 공감하지 못하는 증상들이 자폐아들에게 보이는 증상이라고 이해하시면 좀 더 쉬울 것 같아요. 그렇다면 1차, 2차 정서의 발달은 어떻게 이루어질까요? 정서의 발달은 상대방의 정서를 이해함으로써 발달되고 사회성 발달까지 이루어지게 됩니다. 이처럼 사회성 발달에 영향을 주는 2차적 정서는 양육자의 상호작용을 통해 발달되고요. 여기서 또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될 사항이 정서의 조절이에요. 정서의 조절은 사회적 활동이 매우 중요한 요소가 되기 때문이죠. 예를 들어서 화를 참지 못하고 부모님 앞에서 심한 말과 행동을 하는 것은 자신과 가족의 모두에게 상처를 줄 수 있죠. 그러므로 정서 조절을 통해서 주어진 상황에 알맞은 정서를 적절한 수준으로 표현하는 것이 긍정적인 사회관계를 맺고 유지하는 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아동은 하루 중 많은 시간을 부모와 함께 보내고 부모의 행동을 또 보며 배우기도 하고 부모의 행동은 아동의 정서 발달에 큰 영향을 미치겠죠. 그렇기 때문에 만약 부모가 아동의 부정적인 정서에 공격적으로 반응을 하거나 이를 무시한다면 아동은 부정적인 정서를 효과적으로 다루는 방법을 배울 수가 없게 됩니다. 다른 사람의 슬픔과 고통 같은 부정적인 정서를 이해하는데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는 이야기겠죠. 자, 이렇게 타인의 정서를 이해하고 알아차리지 못한다면 이는 사회성, 즉 관계성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겠죠. 정서 조절을 잘 하지 못하는 아동은 문제 행동을 보이고 또래 간의 관계적인 문제를 겪을 가능성이 크고요. 훗날 정신병리적 문제를 경험할 가능성이 있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반면 정서 조절을 잘하는 아동은요, 학업 능력과 사회적 기술이 뛰어난 경향이 있다고 합니다. 자, 이러한 사회 발달의 가장 중요한 부분인 정서는 아이들의 기질과 연관되어진다고 앞에서 말했는데요. 그렇다면 기질은 어떤 특성과 어떤 영향을 받는지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이 기질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해볼 건데요. 발달 심리학자들의 연구를 통해서 기질에 따른 유형을 세 가지로 분류했습니다. 순한 기질, 까다로운 기질, 느린 기질, 이렇게 세 부류로 나누어지는데요. 이 연구 결과에서 40% 정도의 아동들은 순한 기질, 10%의 아동들은 까다로운 기질, 15%의 아동들은 느린 기질에 해당됐다고 해요. 그래서 순한 기질의 아동은 차분하고 거의 대부분 긍정적 기분, 잘 수긍하고 새로운 경험에 개방적, 적응적, 규칙적이고 예측 가능한 습관을 갖고 있었고요. 까다로운 기질의 아동들은 10%의 아동으로 민감하고 불규칙적이며 변화에 강하게 반응하고 새로운 사람이나 상황에 적응하기 어려운 태도를 보였다고 합니다. 느린 기질인 15%의 아동들은 활발하지 못하고 수동적이며 새로운 사람이나 상황에 움츠러드는 경향을 나타냈다고 합니다. 이러한 기질은 태어날 때부터 나타나는 특성이기 때문에 우리가 유전적 산물이라고 여겨져 왔죠. 하지만 기질의 발달에 영향을 주는 요인에는 유전 이외에도 환경적인 요인이 포함됩니다. 다시 말해서 기질의 형성에 있어서 유전적인 영향이 아무리 크다 하더라도 부모의 양육 방식, 즉 환경적 영향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는 거겠죠. 기질에 대한 연구 결과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해보면요. 순한 기질의 아이들이었겠죠. 이 아이들은 영아기에 사람을 좋아하며 미소를 짓고 다가가서 또한 예측 가능한 활동을 보이는 아동들이에요. 이 아동들은 이후에 타인의 지지를 많이 받고 새로운 상황에 쉽게 적응할 가능성이 높았다고 합니다. 반면에 까다로운 기질의 아동이에요. 영아기에 새로운 상황을 심하게 두려워하고 회피하며 작은 좌절에도 짜증과 분노를 강하게 표현하고 신체적 활동이 예측 가능하지 않았던 아동들로요. 이후에 정서를 조절하기 힘들어하며 친구들에게 소리를 지르는 등의 공격적인 행동을 보이고
타인의 지시를 따르지 않을 가능성이 높았다고 합니다. 이처럼 정서 조절이 어려운 아동들은 이후 아동기와 청소년기에 다른 사람과 잘 지내기가 어렵고 적응에 문제가 있음이 밝혀졌는데요. 또한 이러한 아동들은요, 성인기에도 다양한 문제를 나타냈다고 합니다. 법적 위반에 연루될 확률이 높았고요. 높은 실직률을 나타냈고, 다른 사람들로부터 지원을 받지 못했고요. 불안과 같은 부정적 정서를 자주 경험하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까다로운 기질을 타고난 아동들은 전혀 변화가 될 수 없느냐?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한 부분이겠죠. 기질적으로 취약하게 태어난 아동도 지지적이고 일관된 양육자를 만난 경우에는 큰 문제 없이 사회적 적응을 할 수 있다는 사실이 연구 결과 밝혀졌습니다. 따라서 까다로운 기질의 아동도 양질의 양육을 받을 경우에는 긍정적인 발달이 이루어졌고요. 그래서 이 아동들은 원만한 성인으로 성장할 수 있었다. 이게 결론이 되는 거죠. 까다로운 기질의 아동이나 조절이 어려운 아동은 자신의 부모에게 부정적 정서를 유발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지만 이런 아동들에게 부모가 자녀의 기질을 잘 이해하고 이에 적합한 양육을 제공할 경우에 아동도 긍정적인 발달을 보이면서 원만한 사회 적응력과 정서적으로 유능한 아이로 성장할 수 있게 됩니다. 우리 아이가 정서적으로 유능한 아이로 그리고 사회성이 뛰어난 아이로 성장하기를 원하신다면 한 번쯤 자신의 양육 방식에 대해서 생각해보는 마음의 여유를 가져보시면 어떨까요? 사람은 누구나 실수를 하고요. 잘못된 판단을 할 때가 있죠. 하물며 아직까지 어린 우리 아이들이 어떨 것 같아요? 자, 나의 감정에만 충실한 채 아이를 심하게 다그치고 내몰지는 않았는지 한 번쯤은 반성하고 또 고민하면서 성찰해보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양육자가 건강한 마음가짐을 가지고 있어야 우리 아이들도 건강하고 긍정적인 아이로 성장할 수 있다는 점을 꼭 명심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